자, 여러분. 하하하. 오늘 좀 재밌는 거 할게요. 자, 우연과 게으름이요. 때로는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의약품을 발명해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의약품뿐만은 아니겠죠? 자, 여러분, 최초의 항생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나요? 이미 제가 제목에 다 썼죠. 그쵸? 생각보다 우리는 이 단어를 가끔 사용했어요. 사용했고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단어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자,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보이시죠? 자, 페니실린 들어보셨죠? 정확한 뜻을 몰라도 이거 처음 듣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페니실린이 도대체 뭐냐? 페니실린 들어본 분들은 많은데 그럼 페니실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몰라. 페니실린이 뭐냐면 간단하게 짧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페니실리움에 속하는 푸른 곰팡이에서 얻어낸 화학 물질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페니실리움에 속하는 푸른 곰팡이에서 얻어낸 화학 물질. 그걸 페니실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박테리아 또는 미생물로 인해서 발생한 병을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생제, 우리 쉽게 말해서 항생제라고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페니실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초안남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에요. 바로 이분. 자,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자, 1928년 스코틀랜드의 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십니다. 되게 강렬한 눈빛의 소유자인데 이분이 캐릭터가 좀 독특해요. 자, 아무튼 이 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요. 페니실린이 박테리아를 죽인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발견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전에도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 연구한 것도 되게 우연에 의해서였는데, 그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이후에 10년 후에 페니실린을 실험적으로 명확하게 발견하신 분이에요. 발견을 하게 돼요. 이렇게 페니실린을 처음 발견하게 된 이 배경에는요, 사실 연구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행운이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요, 이 사진에선 상당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만 되게 과학자답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해요. 좀 귀차니즘이 심하셨대요. 그래서 그의 이런 과학자답지 않은 귀차니즘도 이 페니실린의 발견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무슨 행운이 있었길래 자, 보겠습니다. 페니실린 사진은 잠시 지우고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너무 큰가? 이렇게. 자, 플레밍이요. 이분이요. 이제 연구실이 있었어요. 연구실이. 이분 사진도 지울게요. 이분이 연구하던 연구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본인이 되게 집중해서 연구하던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구실 바로 아래층에 그가 사실 곰팡이를 이용해서 알레르기 백신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연구를 아래층에서 하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그 아래층 실험실에서 사용했던 곰팡이 중에서 하필 페니실리움 노타툼이라는 곰팡이가요. 위층으로 스물 날아와요. 뭘 타고 날아왔는지 몰라. 근데 스물스물 날아오는 거예요. 걔가 날아와. 페니실리움 노타툼이 날아와요. 그래서 그 푸른 곰팡이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앉냐면 포도상구균을 이렇게 배양하고 있었던 이걸 뭐라 그러죠? 배양 용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푸른 곰팡이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지금 요런 걸 뭐라 그랬죠, 우리? 나 기억이 안 나지? 이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여기에 포도상구균을 배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푸른 곰팡이가 날라와서 딱 요 흰색 부분 요 자리에 딱 안착을 한 거야. 이게 안착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얘가 여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숨겨져 있어요. 배양 용기잖아요, 이게. 그럼 맞아.
그럼 이 배양 용기를 갖다 뚜껑으로 덮어놔야 될 거 아니야. 배양 용기를 어디다 넣어놓든가. 근데 이걸 열어놓은 거예요. 보통 과학자들이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 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다른 세균이 들어가면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안 하는데 이분이 좀 게을렀던 거지. 너무 과학자답지 못했어. 그래서 이걸 열어놔서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플레밍이 그렇게 귀차니즘이 심했다는 거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플레밍이요. 여름 휴가를 떠나요.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 배양 용기를 배양기에 안 넣고 이렇게 실험대 위에다 그대로 놨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배양기에 넣었었다면 포도상구는 그냥 본인의 목적대로 잘 배양이 돼서 자라났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운이 있어요. 그날 그 지하에 있던 푸른 곰팡이가 올라왔던 그해 여름. 그해 여름의 날씨가 유난히 다른 여름보다 조금 신선했대요. 조금 시원한 날씨였대요. 근데 그 곰팡이는요, 포도상구균에 비해서 미생물에 비해서 좀 낮은 온도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밑에 있던 그 푸른 곰팡이가 페니실린 양을 충분하게 생산을 한 거예요. 걔가. 그래서 쭉 타고 올라온 거예요. 되게 많은 양의 페니실린을 가지고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딱 거기에 안착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우연은 뭐냐면, 자, 자, 안착을 했는데 안착한 그 순간부터는 갑자기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푸른 곰팡이가 여기 하얀 부분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앉았더니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을 죽였어요. 그럼 이 부분이 깨끗해지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 그러면은 이 미생물이 없는 부분은 또 되게 잘 자라겠죠. 그럼 나중에 돌아와서 플레밍이 봤을 때 다른 데 이렇게 잘 자랐는데 여긴 왜 다 죽었지? 눈에 더 띄는 거죠, 그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죽은 게 눈에 확 띄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플레밍이 더 쉽게 이 페니실린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플레밍은요, 이 현상을 보고 나서 이게 뭔가 미생물을 죽이나? 그래서 어떤 뭔가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를 죽이나? 라는 걸 발견하고 자기 몸에 있는 감염된 상처에 이, 이 페니실린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게 상처가 치료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플레밍이 우연치 않게 이 행운에 의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행운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라이소자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 사실은 이것도 되게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발견한 거냐면 좀 이 아저씨 되게 웃긴 것 같아. 어느 날 어느 날 감기에 걸린 플레밍이 세균을 배양하던 배양 용기에 콧물인지 눈물인지 본인의 분비물을 흘려요. 저 접시에다가 콧물인지 눈물인지 거기다 흘려. 흘리는데 그 안에 라이소자임이 들어있었어요. 그 사람의 타액 속에 그게 들어있나 봐요. 근데 그게 들어갔는데 보통 연구자들 같으면 자기가 알 거 아니야. 거기 침이 들어간 거? 그러면 그걸 갖다가 버리든가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또 귀차니즘. 귀차니즘. 그래가지고 배양 용기를 안 버려요. 안 버리고 그냥 놔뒀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배양 용기의 일부분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 미생물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야? 플레밍이 콧물을 흘렸던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순간 이후에 플레밍은 내 콧물이니까 일단 인체에는 무해하겠죠. 인체에 무해한 뭔가 항균 능력이 있는 물질이 있다. 이제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라이소자임에 대한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한 10년 전 일이었다고 하고요. 아무튼간 1928년 그가 여름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밍이 1년 뒤에 1929년에 처음으로 푸른 곰팡이로부터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 분리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페니실린을 곰팡이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분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이 배경 설명을 했는데 이 페니실린의 원리는 무엇이고 효과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곰팡이 사진 잠깐 지우고 제가 이렇게 정말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다 볼 필요 없고요.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이 그림 잘 안 보이네. 요 밑에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래쪽 그림에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차처럼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요 연결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면 그 연결 부위, 그러니까 페니실린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연결 부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연결 부위를 파괴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미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자, 간단히 말해서요.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박테리아가 있으면 그 세포벽 있잖아요. 그 세포벽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페니실린이. 그래서 자꾸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약하게 만든 다음에 세포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박테리아가 죽겠죠.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페니실린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뭐 이게 뭐 미생물을 죽인다거나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그 화학 물질들의 특징이 뭐냐면 독성이 되게 심했어요. 독성이 엄청 심해서 좀 사람이 좀 지속적으로 사람한테 투약을 하기에는 조금 찝찝한 거야, 주면서도. 그래서 과학자들이 항상 좀 더 좋은 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좋은 약을 개발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반면 이 페니실린은 인간의 백혈구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내성 같은 건 생길 수 있지만 백혈구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 당시에는 일대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와 이거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여러분 항생제 많이 먹잖아요. 병원 가면 맨날 항생제 주지 않아요? 뭐 좀 다치면 항생제 주고 감기 걸리면 항생제 주고 면역. 두 글자. 항생제 많이 먹으면 이거 뭐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잖아요. 이게 뭘까요? 계속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약효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럴 때 우리 쓰는 말이 내성이잖아요. 내성. 그래서 우리가 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쵸, 내성. 자, 이제 간혹 이제 어떤 세균들은요 페니실린을 투약을 하면 요것들이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페니실린 들어오면 너 내가 죽여버릴까? 이러면서 페니실린을 막 죽이는 거야. 그러면 페니실린이 무력화가 되겠죠. 간혹 그런 세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페니실린을 그렇게 분해하는 작용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페니실린계 인공 합성 페니실린들도 등장을 한 거죠. 내성에 강한 것들도 등장을 했대요. 그 이름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자, 근데요, 이렇게 정말 엄청난 물질을 발견해낸 플레밍이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위기에 봉착을 해요. 자, 어떤 위기냐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후에 플레밍은 자신의 감염 상처에서도 페니실린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와, 이거는 내가 약으로 만들어야겠다. 치료제로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엄청 노력을 해요. 약으로 만들려면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물질이.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팔고 싶기도 하고 뭔가 상용화시키고 싶기도 했겠죠. 근데 진짜 이게 순도 100%의 페니실린을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불순물 없이 순수 페니실린을 뽑아내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도 했고요. 항균 효과의 지속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0개의 뭐 균을 죽여야 되는데 페니실린을 투약을 하면 얘가 채 30분도 못 살아 있다 보니까 100개를 다 못 죽이는 거지. 그런 어떤 단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완전 멸균시키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가 이제 인간이 뭐 먹거나 그러면 배설이 되게 쉽게 되는 거야. 빨리빨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상용화를 시킬까 이제 이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플레밍은
아, 치료제 연구 포기해야겠다. 이게 안 되는데 아무리 해도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포기를 했었는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인간과 가축의 전염병에 혁신적인 페니실린을 상용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진짜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어쨌든 지금 우린 페니실린을 복용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자, 그 페니실린의 상용화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이 플레밍은 실패했잖아요. 이거를 성공해낸 사람이 있어요. 이후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호주의 병리학자 하워드 플로리. 그리고 그가 고용했던 뭐 누구였더라? 이름이 아까 나중에 나올 텐데. 아무튼 하워드 플로리라는 사람이 그 페니실린의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하워드 플로리. 자, 그리고 이분입니다. 이분입니다. 아유, 되게 멋지시죠? 풍채가 아주 좋아 보이시는 어르신이에요. 이분이 바로 페니실린을 상용화시키신 분입니다. 이분 말고 또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자, 아무튼 이분이요. 체인 알고 계시는구나. 자, 플로리가 원래는요, 플레밍 연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플레밍이 썼던 페니실린 논문에도 역시 관심이 많아서, 아까 그 라이소자임 그 논문에도 그 관심이 많았고, 페니실린 논문에도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체인이라는 사람과 함께 페니실린의 결정을 얻어내는 연구를 시작을 하고요. 반년 만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해요. 동물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해요. 쥐를 5마리씩 나눠가지고 병을 이렇게 뭐 박테리아를 뭐 예를 들면 넣겠죠. 그리고 나서 5마리에는 가짜 약을 넣고 5마리에다가는 페니실린을 투약을 했는데 페니실린을 투약한 쥐들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실험 성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임상 실험. 임상 실험 역시 죽어가는 사람이 거의 살아나기까지 임상 실험도 효과를 입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이 진짜 강력한 전염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내게 됩니다. 진짜 그 당시에는 엄청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진짜 혁명이죠. 자, 근데요, 이 사람들이 동물 실험학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운이 있었어. 어떤 운이 있었냐? 당시에는 이제 동물 실험을 할 때 쥐를 잘 사용을 안 했대요. 당시에는 기니피그 아시죠? 기니피그 우리는 쥐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당시에는 기니피그를 많이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실 그 플로리하고 체인이요. 페니실린 실험을 할 때는 유독 그 사람들이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니피그로 안 하고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근데요. 이 페니실린이 사실은 기니피그한테 사용을 하면 기니피그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평상시처럼 기니피그에게 투약을 했다면 그냥 기니피그가 다 죽었겠죠. 그러면 이 페니실린은 효과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겠죠. 근데 그때 마침 그냥 생쥐로 한 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린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928년에 플레밍에 의한 페니실린의 첫 발견 이후, 자, 우리 플레밍 아저씨 다시 한번 켜줄게요. 자, 이분이 어쨌든 발견을 한 거잖아. 그게 뭐 연구에 의해서였든 저기였든. 자, 플레밍이 1928년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플레밍과 체인의 연구 끝에 세계 2차 대전이 있었던 1943년 첫 상용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서도요, 이 페니실린이 진짜 많은 병사들을 살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944년부터는 민간에도 풀려요. 그래서 수많은 전염병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진짜 이 약 하나 발견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페니실린 개발자인 플레밍과 함께 플로리, 그리고 체인 그분의 사진은 없더라고요. 이분, 그 다음에 체인, 이렇게 세 분이요. 194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도 솔직히 좀 운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뭐 내가
A라는 걸 연구하다가 B를 발견했어도 그게 얼마나 연구에 몰두를 하다 보니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행운도 잡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런 행운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죠? 과학자에게 온 정말 엄청난 기회와 행운이었던 것 같고 그걸 또 이분들이 정말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음. 자, 암튼 토끼에겐 아무 효과가 없었다. 맞아요, 맞아요. 와, 공부 많이 하셨구나. 저도 이거 봤어요. 토끼에게 아무 효과 없다고 한 거. 자, 아무튼 페니실린은 수백 년 전에는 20년, 30년밖에 살지 못했던 인간의 수명에 진짜 큰 도움을 줬어요. 정말 큰 도움을 줘서 뭐 그 이후에도 사람의 뭐 수명이 그때 뭐 이 페니실린이 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지금처럼 100세 시대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균 수명을 조금 더 올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정말 혁신적인 항생제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세 분의 연구에 저는 정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그렇게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페니실린의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신기해.